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재판 이야기 이어갈게요. 사기를 증빙했던 딱 한 가지 영어 단어와 사기꾼의 위증을 증빙했던 딱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사기를 증빙했던 딱 하나의 영어 단어가 expansion이라는 거였죠.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사기꾼 홍성호와 사기꾼 안혜초가 2018년 8월에 컨카운티 법원에 저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접수하면서 첨부한 증거 자료 중에서 나온 거예요. 사기꾼 홍성호와 안혜초가 저를 상대로 퇴거 소송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였냐면 제가 그 렌트한 집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면 비즈니스 라이선스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Conditional Use Permit이라고 보통 CUP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 렌트를 해서 들어갈 때 조건이, 계약 조건이 그 Conditional Use Permit은 보통 집주인이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과 책임을 집주인인 아내초가 해주는 조건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계약 위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겁대가리 없이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거짓을 막 주장을 하다가 이제 요게 계약 위반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제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걸 들어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반이 뭐냐?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집의 공간을 25%만 써야 되는데 제가 집 전체를 가지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카운트 규정의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을 했기 때문에 그 퍼밋도 내줄 수 없고 저를 쫓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요게 그 법원에 파일이 됐던 서류 중에 하나라 이미 증거물로 채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컨 카운티 레귤레이션을 이제 첨부를 한 거였죠. 컨 카운티 레귤레이션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실 진짜 레귤레이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면은요. Expansion of an existing dwelling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공간을 25%를 초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기꾼 홍성호와 사기꾼 안혜초의 거짓말과 컨 카운티 규정의 진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홍성호가 집 전체 스페이스의 25%만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를 퇴거 명령을 했어요. 제가 법을 어겼다고. 카운티 규정은 기존 공간의 확장을 25% 이상 못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의 공간이 있죠. 그런데 홍성호는 그 100% 중에서 25%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카운티에서는 그 100% 공간 플러스 25%의 공간까지만 확장이 된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 홍성호는 집 전체에서 25%만 사용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제가 그걸 100% 사용하는 게 위법이므로 퇴거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 컨 카운티 규정은 최대 125%까지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증빙하면서 사기꾼 홍성호와 안혜초가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고 저의 금전적 착취를 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판사님과 사기꾼의 변호사가 당황을 한 거예요. 판사님도 법률가다 보니까 약간 치우쳐져서 변호사 쪽에 기울어져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정말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증거물도 채택이 됐는데 결국은 그 증거물에 이런 숨은 그런 음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밝히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기꾼 위증을 증빙했던 딱 한 가지 질문이었죠. 피고한테 물어본 거죠. 제가 원고에게 렌트한 집의 문을 잠글 수 있도록 열쇠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홍성우가 뻔뻔하게 아주 그냥 얼굴 하나 붉히지도 않고 당당하게 네 물론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물을 제출을 했어요. 사기꾼 홍성우와 사기꾼 안혜초가 거짓 서류 조작까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를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디파짓도 못 찾고 나갈 거다. 그러면서 너무 시달리게 해서 제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보고 나가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2018년 11월에 컨 카운티에 우리가 서로 이사를 가기로 한 그 세틀먼트 서류를 접수한 게 있었어요. 그게 증거물로 채택이 됐던 거예요. 내용은 2페이지인데 그 중에 한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3번에 내용은 뭐였냐면 영어로 열쇠를 이사 나갈 때 부엌 서랍에 넣어두고 가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줄이 쫙쫙 그어져 있죠? 제가 열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열쇠를 주겠다고 해놓고는 질질질 끓다가 주지 않고요. 이 홍성호하고 이 홍성호의 와이프 사기꾼 이 부부 작당들이요. 토요일마다 집에 침입을 해서 부엌에서 밥까지 해먹고 자기들 일꾼들 데려와서 밥 먹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그 주거 침입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무시를 했던 거예요. 이게 이 열쇠를 주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상대 변호사한테 나중에 우리한테 열쇠값 몇천 불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이 항목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워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 쪽이 아니고 사기꾼의 변호사인 상대방 변호사가 줄로 짝짝 그은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물로 채택된 거를 홍성우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 계속 포커스를 저가 모든 걸 잘못했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자기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빙을 딱 제출을 하니까 상대방 변호사가 이때부터 달달 떠른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이제 위증까지 했기 때문에 홍성우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거짓말들이 거짓임을 암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기꾼 홍성호와 사기꾼 안혜초의 죄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민사 처벌이 너무 미약해요. 즉 위증의 처벌도 없습니다. 법적 처벌도 없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법원 기록에만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다른 사건과 연루되지가 않습니다. 은행이나 정부를 껴서 사기를 칠 경우 외에 개인적인 사기는요. 아무 죄가 남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기를 쳐먹고 또 쳐먹고 또 쳐먹고 이 사기꾼 홍성호와 안혜초가 계속해서 10년 넘게 그렇게 사기를 쳐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재산 다 은닉시키고 그래서 모든 재산이 안혜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는 미국 땅에서 혹은 한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 이 사기꾼 홍성호와 사기꾼 안혜초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암암리에 여러분들이요 충분히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이 두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그런 암시를 계속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 행각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송성호가 너무 기자 출신이라 입만 살았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너무 뻔뻔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인들도 깜빡 속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인들도 분명히 EDD를 통해서 제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거를요 알리셔야 돼요. 이 사람들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사기꾼들이요 판을 치지 않는 세상이 돼요. 적어도 한국 사람이 이민사회에서 한국 사람을 사기치는 이런 그 썩은 종자들은요 도려내야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증거물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증거물 채택되는 것이 무엇이고 채택이 안 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증거물 하나하나 변호사가 리뷰하는 게 모든 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막 종이만 무더기로 갖다 주면요. 변호사는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 의미 없는 거 결국은 1시간 내로 일 끝낼 수 있는 거 증거물만 잔뜩 갖다 주면요. 5시간, 6시간으로 비를 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아끼고 변호사를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변호사를 만날 때 그 증거 자료라든지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꼭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이 증거물을 변호사한테 들고 가기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야 얼마나 여러분들이 절약을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장난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를 제가 정보를 계속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이런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계속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걸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또 같은 유사한 사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정보를 교환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거가 작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